사실 20번이나 21번보다 좀 인간적인 거 맞거든. 근데 B형식 9번이야. 이과 거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뢰 맞아. 굉장히 계산이, 특히 계산이 진짜 굉장히 지뢰 맞아요. 가봅시다. 또 문제부터 한번 파악해보자. 139번. 뭐라고 씨 부리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원 C1이 있고요. C1이라고 하는 원은 뭡니까? 라고 보시면 C1이라고 하는 원은 중심이 x-1의 완전제곱이니까 x좌표는 1이고요. y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y좌표는 0이고요. 이 상태에서 반지름은 1이라고 준 원이네. 중심 1,0이고 반지름이 1이 원이요. 그죠? 그 원과 점 2,0이라고 하는 A라는 점이 있는데 그 원과 A라고 하는 2,0이라는 점이 있다. 원 C1의 중심을 O1이라고 하고 O1에서 A까지 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C2라고 하자. 원 C2의 중심을 O2라고 하고 선분 O2A를 지름하고 있는 원을 C3라고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n번째 얻은 원을 CN이라고 하자. 뭔 말인지 또 모르겠지. 그러니까 딱 느낌이 그거잖아.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 들잖아. 뭐 하라고 그랬어?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일 때 뭐 해보라고요? 네, 그려보라고요. 1,0이 있다 칩시다. 여기 1,0이에요. 크게 그려야 좀 편하거든요. 이게 1,0. 2,0 여기 있겠죠? A라는 점이래요. 2,0. 그럼 이 원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 거냐면 여기서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이 원의 이름을 C1이라고 하죠. 그래 C1 이름도 붙여놨어요. 사랑도 듬뿍 줄 거예요. 이 C1의 중심을 O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O1이겠네요. 내 사랑을 받아라. O1.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O1에서 A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 길이죠. 요거 요 노란색 길이 얘를 지름으로 갖고 있는 원을 그리자 이렇게 얘기했어. 원이 두 번째 원이 여기서 두 번째 원이 이렇게 탄생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다시 그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원의 이름은 C2예요. 안녕하세요. 전 C2입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O2예요. 이해됐어요? 그 상태에서 또 뭐 하냐면 O2에서 A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고 있는 원을 그려라. 그럼 원이 또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C3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은 O3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n번 계속 반복하자 이겁니다. 계속. 정신병 걸리겠네. 일단 요거는 체크하고 갑시다. 원이 등장하면 항상 핵심이 뭡니까? 원의 핵심은 누굽니까? 원의 포인트는 누구니? 원의 포인트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뭔 지름입니까? 중심 n 반지름. 오케이? 중심 n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이 무엇이냐가 항상 핵심입니다. 원은. 맞아요.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반지름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얼마냐면 1이었어요. 이게 C1의 중심이었죠.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원 C2의 중심은 어디냐면요, 1을 기준으로 그거의 절반만큼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을 한 게 C2의 중심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C3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C3의 중심은요,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노란색 방금 전에 왔던 길이의 절반만큼 온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이게 바로 C3에 되겠네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행위는 뭐냐면요, 얘가 C1이고 얘가 C2고요, 얘가 C3인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CN의 중심을 찾고 싶은 거야. CN의 중심. 어디까지 더해버려야 싸겠어? 라고 하시면 얘는요, 한 번 오니까, 두 번 오니까, 세 번 오니까, 보이죠? 어디까지 갈 거다? 2분의 1에 n-1까지 다 더하는 게 바로 중심의 x좌표가 될 것이고 y좌표는 0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장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겠네. 오케이?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반지름은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지? C1의 반지름은 1이었었어요. 근데 얘가 반지름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얼마로 가냐면은 이 반지름을 지름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눈치가 확 채셔버렸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얘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얘가 세 번째 원의 반지름 이렇게 계속 가서 n번째 원의 반지름 얼마겠습니까? 느낌 오시지?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그렇죠. n-1승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낸 겁니다. 저는 n번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았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문제 파악한 겁니다. 이제 그리하였을 때 문제에서 원한 값은 뭐냐면 b라고 하는 점을 갑자기 등장시켰어. 짜잔 하면서 b는 마이너스 1,0일 때 b에서 cn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하신다면 이행병을 지금 쓰고 있음이 마생이지 이거 완전히.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좀 그리고 갑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좌표평에 이렇게 있어. 여기 어딘가에 cn이 되게 그지같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조그만한 아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원에 뭘 그렸겠다고요? 접선을 그렸겠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노란색 직선을 뭘 구하라고요? 기울기를 구하라고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이씨 고민이 많아지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오늘 푸는 문제들이 하필이면 다 어려운 문제라서 뭐 이제 이 정도는 받아들일 만도 할 법도 하겠다만 그지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지 같은 건. 어떤 고민을 하실까? 어떤 고민을 하실까?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또 수원인데 하필이면 또 예전에 오늘 미적분원인가? 오늘 뭐지? 미적분원이죠 지금. 그죠? 미적분원인데 예전에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초창기에 배웠던 수원의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는데 이거 좋은 기회죠. 들을 때마다 뭔가를 풀 때마다 내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 이거 몰랐던 거야 라는 거야. 그죠? 나 이거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않소? 되게 좋죠? 행복하죠?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접선이잖아. 씨 어떻게 해? 접선이잖아. 접선. 얘도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얘기예요. 이 접선이라는 얘기도. 얘가 본격적으로 활화산처럼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순간이 언제냐면 미적분 원에 있는 단원 미분의 활용에서 미분을 활용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미분을 활용하는 첫 번째 행위가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걸 크게 세 가지 틀로 구분을 해준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의 점을 할 때예요. 기억나시니? 어떤 곡선 위의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미분에서 기울기 구하고 그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만들어라. 기억나? 두 번째 뭘 알고 있을 때?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세 번째는 밖의 점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 얘가 제일 거지 같죠? 얘가 제일 밖의 점을 알고 있을 때. 그럼 일단 이 상황까지만 보세요. 밖의 점을 알고 있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밖의 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어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있어야 돼. 밖의 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갔어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밖의 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 접점의 좌표를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후 오케이? 걔가 밖의 점을 지난다는 성질을 이용했다고. 여기까지는 상황 파악됐습니까? 다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미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원방 미분할 줄 모르거든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중심과 반지름 여기다 잠깐 모셔놓고 여기다 이제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편한, 원래 실제로 저거보다 더 작게 갈 텐데 우리 좀 원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뭐 원이 이렇게 생겼니? 아유, 베렸어. 원을 뭐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직선도 여기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제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요, 노란색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의 방식을 이 점의 좌표를 놓고 구하려고 해도 봤더니 저기 놓기 시작하면 우린 미분 어차피 못하거든. 어차피 원방 따위 미분 못해. 우리 안 배웠어. 그지? 이과 애들이나 배운 거지. 우리는 안 배워. 고기하니까. 그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해봐. 얘를 구하려고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기울기야. 두 번째 한 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점은 뭐라고? 알아.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란 거 안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럼 기울기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네가 어느 쪽에 선택을 하는지 선생님이 고민해보라는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접사의 방식 구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미분의 활용인데, 미분의 활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위의 점을 한다, 기울기를 한다, 밖의 점을 한다. 그래서 밖의 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직세 방식을 임의로 만든다. 근데 이걸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가상의 접점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상의 접점을 놓는 방법이 1번. 오케이? 두 번째는 어차피 접선하려고 만들려고 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두 개밖에 없지 않냐? 기울기 아니면 점이다. 이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걸 생각하기가 편해. 왜냐면 미분의 활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미분의 활용을 이용하기가 되게 좀 거시기한 게, 나 얘 미분 못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과 애들은 이 아이들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이과 문제니까, 비형 문제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을 못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기를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따라가 보려고. 얘 기울기 뭐라고 그랬어? AN이라고. 점은 어딜 지난다고?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그럼 가상의 직선 방식이 만들어지잖아. 직선 방식 Y는 기울기 A니까 AN,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X 플러스 1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이걸 다시 또 집어넣으면 이건 당연히 0,0이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아까 미분을 못 가져왔으니까. 이해됐어?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이때 이 생각을 해봐. 문과는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도형이 뭐다? 원이다. 원이기 때문에 미분은 못하지만 원은 항상 포인트가 어디 있다? 중심엔 반지름에 있다. 이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얘가 접한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실제로 수원에서 됐다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이 접하면 뭐 한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까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이해됐어?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선택을 해야 될지 감은 잡혔나? 미분을 포기했으니 난 저걸 써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제. 반지름, 중심부터 정리할게요. 중심부터. 얘 다 더하래요. 첫째 항은 얼마? 1. 공비는? 항의 개수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요. 중심은 X좌표가 1-공비분의 첫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1-공비의 항의 개수승인데 여기가 n승 이렇게 나타나지겠네요. 아이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거 컴마 0이죠. 오케이?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반지름은 얘는 여기를 다 더하라 빼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그냥 이게 반지름이라는 얘기지. 2분의 1에 n-1승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원과 y는 an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즉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걸 이용하려고. 됐습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확인해 봐야 되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임의의 한 점 x1, y1까지 거리 d는 얼마? 루트 a제곱 잘했어.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 y1 플러스 c. 자, 그럼 얘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다 넘겨서 an x 마이너스 y 플러스 an은 0이라는 직선이고, 요 중심도 정리 좀 합시다. 여기 2분의 1이고 올려버리면 2 되지. 그래서 2 마이너스 2하고 얘하고 곱해지니까 2분의 1에 2 하나 없애줘라 n 마이너스 1승 컴마 0. 됐어요? 자,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앞에 개수 제곱이니까 an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 제곱이니까 1이겠죠. 절대값 x 자리에 점의 좌표 갖다 집어넣으시니까 얘하고 an 곱하시면 2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승 an, y 자리에는 0 갖다 집어넣으니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n의 절대값 됐습니까? 걔가 뭐다? 2분의 1의 n-1승이다. 바라만 봐도 짜증나는 식이일단 탄생. 됐죠? 잘 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이 짓거리 왜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합시다. 나 이거 왜 하고 있었을까? 내가 이 짓거리 왜 하고 있었을까 지금? 뭐 구하려고? 그렇죠. AN 구하려고. 이 복잡해 보이는 식에서 나 뭐 구한다고요? AN 구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AN 갖고 있는 거 한쪽 변으로 몰 건데 여기는 절대값이 있고 여기는 루트가 있으니 곱한 다음에 제곱하려고. 자, 그럼 좌변은 절대값 절대값 2an 플러스 an 보이니까 3 an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에 n-1승 an이 있을 건데 걔를 뭐 하자고? 제곱하자고요. 요거 제곱하자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2분의 1의 n-1승이 2n-2승이 될 거야. 제곱했으니까. 오케이, 요거 제곱했어. 두 번째, 얘를 제곱하니까 루트 벗겨지면서 an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왔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좌변도 용기 있게 제곱합시다. 요거 제곱하시니까 요거 제곱하시면 9 an의 제곱 나오시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시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2n-2승 an 나왔겠지? 2n-2n의 제곱.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거에 2배 나왔을 거야.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2가 곱해지니까 6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n-1승 있었을 거고 여기 an 여기 an 곱해지니까 an의 제곱 나왔겠다. 됐냐? 이게 좌변. 우변은 얘. 고맙게 요거 하나 없어져 주네. 이 새끼랑 요 새끼는 없어져 주네. 그지? 그럼 an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럼 왜 좌변밖에 없어? 그래서 얘하고 정리하시니까 9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곱하기 an의 제곱이 될 것이고 좌변은 오른쪽 우변은 얼마? 요거 하나 남았을 테니까 2분의 1의 2n-2승 하나 남았다. 됐니? 다 왔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확인. 나 뭐 구하고 싶다고? an. 그럼 얘 나눠야지. 따라서 an의 제곱은 9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의 n-1승분의
분자는 2분의 1의 2n-2승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n의 제곱이 아니라 an은 이러니까 루트 씌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취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조건이 an이 양수한 조건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은 바이 짜이찌엔 됐습니까? 구했는데 개운하지가 않는 느낌은 기분 탓이겠지? 자 이제 끝장 보러 갑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2의 n승 곱하기 an 거라고 했는데 an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트 9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아이고 분수야 분모야 또 루트 안에 9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분의 2분의 1에 2n 마이너스 2승이란다. 됐냐? 여기까지 됐어? 다 왔어. 진짜 다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애들이 틀려 여기서. 봐봐. 그걸 딱 봤는데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의 위치가 어디야? 지수형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근데 잘 봐, 지연아. 일단 여기는 이 새끼는 무한대로 보내도 문제될 게 없어. 얘는 얼마 될 테니까. 0이 돼. 얘도 얼마 될 거니까? 근데 얘가 얼마가 돼? 무한대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말 아시겠어?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문제될 게 없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얘하고 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에서. 오케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니까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여기가 지금 2분의 1의 2n-2라는 뜻은 2분의 1의 n-1의 완전 제곱이라는 뜻이잖아. 여기는 이 시간 뭐라고? 2분의 1의 n-1의 뭐라고? 완전 제곱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내가 이 안에 있는 걸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도 괜찮지 않냐? 오케이? 그러면 아가 이 식이 살짝 이렇게만 바뀌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의 n승이 있고 오케이? 분자 분모를 루트를 벗겨서 생각하면 좀 더 간단하니까 여기 루트 하나 여기 루트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모는 일단 냅둬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9 마이너스 6의 2분의 1에 n-1에서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냅두자고. 분자는 어떻게 기어나오게 되냐면 이 새끼 벗기면서 원래는 절대값을 취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2분의 1의 n-1승이라는 게 양수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 나온 거야. 어떻게? 2분의 1의 n-1승으로. 계산하기 조금 껄쩍지근한 분리도 시켜봐.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으로. 요건 느껴지지? 2분의 1의 n승과 2의 n승은 곱하시면 뭐 돼? 1 되잖아. 이거 뭐야? 2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2의 n승 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그리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얼마? 그렇지. 이거 역수추하라니까 이거 2잖아. 이해하셨어? 이 상태에서 극한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을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n 무한대로 보내라. 얘 0으로 간다니까? 남는 건 뭐만 남게 돼? 분모에 루트 9, 3분의 분자에 2 이렇게 나오게 돼. 됐냐?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니까 139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도 좋아. 사실 아이디어 때문에 풀어서 솔직히 원이 등장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타당히 해봐야 하느냐,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아이디어 때문에 풀었는데 계산은 좀 그렇긴 해. 계산은 좀 뭐랄까, 나도 어저께 보면서 야 계산 이거 좀 이 생각이 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런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런 질문 참 많이 해. 선생님 이런 문제 나와요? 이런 거 보시면 그거 나왔잖아요. 2014학년도 7월 교육청. 그죠? 그럼 애들이 또 이런 얘기한다. 아 선생님 2014년도에 이런 문제 나왔었나 보네요. 요즘에 그런 문제 안 보이던데. 이런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B형이니까 그래요. 저는 문과인데 B형 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풀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공부량 줄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그런 것 정도는 다 받아줄 수 있어. 힘들어. 그래 우쭈쭈쭈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 안 한 새끼들은 죽여버리고 싶어. 힘들어. 그래 알았어. 힘들구나. 힘내라. 말도 해줄 수 있고 뭐 가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먹을 거라도 하나 조금씩 사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공부가 힘들어서 안 했대.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었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좀 미식거리는 거야. 이 새끼 지금 나랑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지연이 선생님 저 자꾸 졸려서 짜증나요, 답답해요 이런 생각했는데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알겠어? 그래도 하라고. 알겠지? 그래도 해야 돼. 오케이? 오늘 진짜 조금 풀었다. 와, 예상했던 거에 반도 못 풀었네. 오늘 그래도 최소한 142번까지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마지막 지옥을 못 봤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몇 번이냐? 141번이야. 141번. 141번은요 그냥 뭐랄까 뺨을 때리고 싶을 정도의 문제예요. 거기 보면 딱 문제 번호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 130문제 봐볼래? 141번 2014년에도 3월 교육청 30번 그 말로만 듣던 30번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진짜 뭐랄까 그래요 좀. 근데 마지막 요것만 얘기하고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왜 개념 정리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 개념 정리 이론 정리라고 하면서 개념 막 정리하잖아. 이 개념 정리 잘하면은 2점짜리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 그때 푸니까 예제로 이런 문제들은. 그치? 3점짜리 문제도 쉬운 건 다 맞아요. 개념 정리만 잘 돼 있어도.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잘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쌓여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 4점짜리 말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갈 베이스를 만든 거지 이제. 그죠? 만약 이걸 안 하고 바로 이걸 풀어서 얘네가 된다고 하면 참 좋겠어 나도. 이것만 죽어라 풀리게 되면 이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돼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지. 이걸 안 하면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져놓은 거야. 그리고 선생님 보기에도 지연이가 여기까지 잘 다져져 있어. 여기까지 진짜 잘 다져져 있어. 네가 느끼는 자신감과 별개로 선생님 보기에는 아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공식들이나 혹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떠올려 보면 아 얘가 기본 개념까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야. 오히려 뛰어난 수준이야. 잘하고 있어. 근데 문제 지연이가 마지막 이제 고비가 뭐냐면 이런 개념들을 고난이도 4점짜리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거, 도전하려고 하는 거, 풀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그렇게 바라온 습관 때문에 그럴 때가 되게 많아. 특히 학교 핑계 대면서 우리 학교는 어려운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안 나와요 라는 핑계 대면서 어려운 문제 자꾸 패스하려고 하는 학생일수록 이런 문제들 풀 때 되게 힘들어하거든. 우리 지연이가 지금 그렇다는 거야. 딱 그 상황이야 지금. 뭔 말이겠어? 근데 이거 깰 수 있어 지연아. 오늘 봤잖아. 토 나올 것 같지? 내가 이거 하나 보장할게. 오늘 봤는데 토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보잖아? 그럼 토는 안 나와. 그때 가도 문제가 어렵고 그지 같은 건 똑같은데 토는 안 나와.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보잖아? 그러면 은근스럽게 잘난 체도 좀 할 수 있어. 옆에서 이거 갖고 이제 끙끙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찢어버려 막 이러고 있으면 갖고 씩 웃으면서 야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포인트인 거 몰라? 뭐 이러면서 약간 예서빌로 말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 있지만 아시겠지?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시간 많이 투자하셔서 고민 꼬박꼬박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지? 오케이? 됐어요? 이해됐어? 예, 수업 들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